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제12대 경남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총 14일간 23개 기관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총 813건의 시정 처리 요구가 쏟아진 가운데 가장 많은 감사 사항을 차지한 상임위가 바로 240건을 차지한 교육위원회였습니다. 이와 비례해 그 내용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 짚어보며 올해 교육위원회의 성과까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정말 올해뿐만 아니라 매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우리 경남 교육청 예산 자체가 뭐 1년에 연간 7조 7천억, 금년 연말에 결산 예산에 의하면은 또 전체 학교 수가 1,650여 개, 네. 또 학생 수가 41만 명, 교원과 교직원을 포함한 5만여 명, 아주 경남 교육청 소관 사무 네. 전반에 대한 사무를 우리 교육원에서 모두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매년 해난 사항이 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은 일각에서는 이 뜨거운 행감에 대해서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아무래도 좀 진보 성향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많은 질의가 쏟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꼭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런 게 뭐 도교육감은 학생 교육을 위해서 있는 교육감이지 네. 그게 뭐 진보 좌파 뭐 정당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꼭 그런 것보다도 네. 우리 학생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고 짚어낸 것이지 네. 그걸 의도적으로 그런 어떤 사전에 네. 뭐 계획대가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건 아니다. 네. 그런 말씀드려요. 어쨌든 학생들 교육에 관해서 질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 그렇죠. 주셨는데 예. 시간을 좀 돌아가 보죠. 지난 7월에 예. 수도권의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예.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도민과 경남도의회를 대변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전달을 하셨죠. 예,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과정으로 좀 움직이셨습니까? 지난 7월 17일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인력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당시 보면은 교원 학부율만 충족하면은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정원을 허용한다는 네.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지역 대학은 학령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네.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데 수도권 대학의 정원하면 이는 지역 대학 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제안으로 네. 또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7월 26일 날 네. 본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 국회의장 및 소관 중앙부처 등에 건의안을 전달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건의안에 한 3가지 정도가 좀 담겨 있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거였습니까? 예, 먼저 그 3가지 중에 반도체 정원을 국외 시도를 중심으로 양성하는 것과 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를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방 대학과 첨단 분야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 인재를 위한 로드맵을 재정비해 달라는 네. 내용이 하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지역 대학의 장학금, 취업 지원, 실습, 연구, 인프라를 확충한 뒤에 네. 미래산업 인재 양성에 전방위적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담아서 대정부 건의안을 네. 채택해 건의했었습니다. 네. 그 지금 날짜가 12월이니까 벌써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지 5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예. 당시 그 추진 상황에서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네. 예, 그간 그 지방 대학들 반발도 많았고, 지난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지난 11월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반도체 학과의 수도권 정원 규제 완화는 균형발전 의지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에 대한 아주 강력하게 비판적 견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 그 뒤에 지난 11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네.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 조항을 삭제하기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예. 아직 법안이 국회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아마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지역에서 좀 열심히 뛰었더니 좋은 성과가 있었네요. 뭐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네. 아마 그것도 아마 상당히 작용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행정사무감사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도의회 개원 후에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행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좀 하셨다, 준비를 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예.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2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첫 상임위에 네. 첫 행정사무감사 되다 보니까 집행부의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또 지난 연말에 제1회 네. 추경 예산 심사를 통해 교육청 전반에 대한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8월 16, 17 양일간 전반기 첫 현지 여정 활동으로 거제교육지원청 네. 또 고성음악고등학교 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 등 세 기관을 방문하여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10월 달에는 10월 12일쯤에는 우리 특수학교 마산에 해림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 어른 장애아들이 활동하고 있는 학교인데 가밀이 되어 있고 네. 아주 환경이 열악해서 전 의원이 가서 현장을 돌아보고 상당히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고 전 의원께서 좀 참석하셨군요. 예. 그리고 또 요즘 이제 그리 스마트 학교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모듈로 설치하는 학교가 많이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산의 고은초등학교에 모듈로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네. 모듈로 설치 현황을 또 청취하고 또 그린 스마트 사업의 김해 동광초등학교 네. 방문해서 그 상황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지금 학생 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초중학교 통합학교를 많이 설치합니다. 네. 우리 관내에도 지금 진영에도 하나 있고 양산에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금호 초중학교 네. 통합 교과 과정을 운영합니다. 어. 그 부분도 우리가 방문해서 또 애로사항도 정치하고 하여튼 일선 교육권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네. 수립하는 것 또한 교육위원회 본인 의무라고 생각하여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지만은 네네.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접 방문을 통해서 업무 전반을 좀 파악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좀 궁금해요. 초중 통합학교 양산 금호 초중학교 예. 직접 가보니까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이게 이제 초중학교 같이 통합을 해서 이제 교육 과정을 하는데 물론 중학교는 또 교감 선생님 따로 계시고 네. 초등학교는 교감 따로 계시고 하지만 이제 학사 교사가 협소해서 네. 예를 들어 체육관을 같이 쓴다든지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네. 급식도 하다 보면은 시간별로 네. 중학생이 급식하고 초등학생이 급식하고 아. 이런 상황에 이제 좀 불편한 상황도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회에서 네.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하는 그런 사항이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번 행감에서도 현지 감사 행보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현지 감사를 벌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행정사무감사는 좀 뭐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하고 네. 또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의 지적사항을 현재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예, 그렇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네. 방역 관련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학교 방역 체제 같은 거, 네. 또 이번에 보급된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의 이제 현황 점검, 학교의 단말기 활용 실태, 또 지역에 맞는 특색 교육 개발과 운영, 또 행복 학교의 적극적 추진 당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네.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덕분에 아마 이번 행감 굉장히 좀 날카로웠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자, 특히 또 이번 행감에서 주목받았던 사안이 있죠. 바로 도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인데 이게 네네. 어떤 겁니까? 매입형 유치원은 이제 민간 사립 유치원을 우리가 교육청이 공립 단설 유치원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지역 주변에 기존에 있던 사립 유치원이 많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우리 공립 유치 들어가 버리면은 사립 유치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립 유치원을 네. 매입해서 공립화해서 좋은 환경으로 해서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는데 네. 그게 우리 경남교육청 작년에는 한 개소를 해가지고 설립을 했고 네. 또 올해는 이제 세 곳을 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가 행감 중에 지적하고 해서 매입 가격 뭐 절차 부분에 좀 문제 있다 해가지고 세 개 중에서 두 곳만 승인해주고 한 곳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 가격과 절차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세 개 가운데 두 개만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 네, 예,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한 개, 가격과 절차 어떤 부분이 좀 크게 문제였던 겁니까? 그거는 보니까 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못할지 모르지만은 두 곳은 합리적으로 그 지역의 주변에 유치원도 없을 뿐더러 네. 또 우리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고 한 곳이 부결한 데는 뭐 제가 잘 아는 김해 쪽 지역인데 네. 그 시세라든지 또 주변 환경 네. 이래 봤을 적에 물론 교육청에서는 이제 감정된 네. 감정 매입 가격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요즘 경기가 이래 안 좋다 보니까 네. 토지 거래한 그 실적이 없어요 주변에. 그렇죠. 요즘 예를 들어서 거래가 막혀 있죠. 예, 거래가 막히다 보니까 한 7개월, 1년 가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졸지게 주변에 감정된 시세, 네. 탁상 감정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실거래를 따져봤을 적에 너무 좀 과하게 잡혔다.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또 특히 제가 좀 지적을 많이 하고 또 질타도 좀 많이 해가지고 네. 하나는 제외하고 두 개를 이제 우리가 동의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예. 시세가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지적 주셨는데 예, 예. 도교육청에서 뭐라고 좀 답변을 내놨습니까? 결국 우리 교육 이제 공직자들은 뭐 자기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자기들은 감정 평가액대로 네.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안이란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현장에 나가서 네. 실제 현장의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아니면은 유치원 그 대표 당사자하고 네. 협상도 할 수 있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고민 없이 그냥 감정된 평가대로 그대로 업무 처리하겠다. 예산을 주라. 이건 무리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말 그대로 좀 탁상 행정이 좀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좀 제시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 예, 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그렇고 학교 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많은 이야기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특히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네네. 그걸 하려면은 제대로 이제 네. 올려가지 말고 제대로 해서 매입도 네. 적정 가격에 매입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동들이 좋은 시설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내년에도 아마 이런 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텐데 어떤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견제하실 계획이실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게 아마 이 사업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유치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다 국가가 이제 무상으로 보육을 해야 될 사항인데 네. 매입 당시에 사전에 좀 고민을 하고 네. 좀 철저하게 계획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도래에 맞춰서 네.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하나씩 이래 매입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네. 꼼꼼히 살펴서 하려고 우리 전 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서 어떤 선정 과정에 좀 의혹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단설 유치원 한 개를 설치하려면 한 100억 정도 예산이 소모가 되는데 어. 지금 매입하는 유치원들도 매입가하고 리모델링 등등 해서 건축비해서 하면은 거의 100억이 듭니다. 아, 비슷하게 비슷하게 드네요. 듭니다. 예, 들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 유치원 지금 사실은 유치원 어른이 감소되다 보니까 경영상 이론상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혹여 이용해서 이거를 뭐 매입에 뭐 교육청에 넘기고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자가 손을 턴다 네. 이래 볼 수 있는데 그런 저런 과정에 보면은 뭐 유치원 선정 과정에 학부모 인력위원회 뭐 회의록 조작 의혹도 제기가 되고 네. 또 조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간 정황까지 드러나기도 했고 아.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현지 행감으로 좀 주목을 받은 건데 원래도 이 시군교육지원청의 현지 감사를 직접 가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청 산하 우리 교육지원청이 17개 아마 교육청이 있습니다. 네. 18개 기관 네. 예, 교육청이 있고 또 직속 기관이 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항목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다 네. 못하고 네. 갱년제로 아. 절반씩 갈라서 일을 하고 또 교육 정책에 나가는 거는 우리가 의회나 또 교육청에서 행감을 하게 되면은 네. 교육청 그 인력들이 다 와야 됩니다. 아. 그런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교육청에 가서 네.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그런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네. 또 현지에 우리가 또 애로사항도 요원들이 직접 듣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지에 가서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들 나오던가요? 예, 뭐 현지에서는 지금 우리 뭐 교육 가족들이야 다 뭐 아이들이 열심히 네.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우리가 의회에서 특히 보는 거는 이제 또 예산 쪽으로 주로 보고 네. 돈이 제대로 잘 쓰이는지 적절하게 뭐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다 뭐 열심히 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뭐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또 도시는 도시대로 가밀이 되고 이렇게 네. 걱정이 되고 또 농촌에 가면은 학생 수가 없어서도 네. 걱정이 되고 그렇죠, 이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잘 만들어서 어떤 쪽으로 가야 교육 정책이 잘 갈 수 있는지 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는 제가 위원장으로 오자마자 우리 예년에 비하면은 학생 무상 급식 때문에 네.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네. 제가 오자마자 우리 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 또 도는 박한수 도지사님 이런 양쪽을 제가 좀 중재를 잘해서 네, 네, 네. 당초는 우리가 급식 부담을 334로 부담하던 걸 도에는 재정상이 열악하고 어렵다 해가지고 또 사정은 있었고 네. 또 도교육청은 나름 뭐 교육 부담금이 좀 내려오다 보니까 네.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한 3번, 4번에 걸쳐서 아. 중재를 했습니다. 네. 해가지고 다행히 박종훈 교육감께서 K 네. 50%를 도가 요구하는 대로 좋겠다는 바람에 네. 막 원만하게 네. 해결되는 바람에 우리 언론에서도 그 중요한 걸 해결했는데 네. 언론에서 다루고 글쓰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취임하자마자 뭐 아주 제일 잘한 일이라고 네. 자부합니다. 하고 또 요즘 와서 어제도 언론에 보면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지원 관련해서 무상 네.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지원하기 때문에 무상 교육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보니까 경남도나 지자체 소관으로 지금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같은 3세, 5세 되는 애들이 어린이집도 갈 수 있고 유치원도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유치원 가는 애들은 혜택을 받고 아. 어린이집 가는 애들은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는 빨리 중앙정부에서도 네. 뭐 법을 제정해서라도 빨리 통일을 시켜줘서 유치원 가는 어린이나 네. 어린이집 가는 어린이나 다 무상 될 수 있도록 아.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바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과 행감에 관련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